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작정하고 겨울꽃 식물을 구입하러 남사 화훼단지를 다녀왔습니다. 예삐 플라워 아울렛을 다녀왔는데요. 지난주 MBC에서 제작하는 식물 다큐멘터리 촬영차 들렀다가 사고 싶은 식물들이 몇 보여서 다시 왔어요. 많은 분들께서 봄이 아니면 꽃시장을 잘 안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겨울에도 꽃시장을 가면 참 볼만하고 예쁜 식물이 많습니다. 영상을 찍어오고 보니 양이 좀 많아서 일부는 겨울 시즌에만 구입할 수 있는 식물, 다음 영상에 그 밖에 마음에 들었던 식물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작정하고 쇼핑하러 온 만큼 카트 하나를 챙겨 들고 본격적으로 식물 구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물은 구상나무입니다. 그리스나무 트리로 활용이 되는 나무인데요. 딱 제가 찾던 사이즈의 나무였어요. 수영도 굉장히 잘 뻗어 있어서 홍천 정원에 하나 심어두고 싶었습니다. 구상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데 외국으로 넘어갔다가 육종이 되어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는 그런 나무예요. 와, 가을 끝자락인데도 국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해 국화라는 품종이 있는 건 아니고요. 국화를 현해형으로 멋지게 키웠다는 뜻이에요. 아마도 꽃이 이미 만개해서 세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영이 이미 잡힌 만큼 이런 국화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현해 국화 사이에는 아스타 국화 대형 사이즈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주인장이 적극 추천한다는 문구가 인상적이네요. 큰 국화도 있지만 작은 포트에 판매되는 국화들도 있어요. 포트당 1,800원인데 다양한 색의 국화들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꽃의 모양도 다양하고 꽃의 크기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많이 있어서 고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는 짠! 분재로 키워놓은 국화들도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국화의 뿌리를 드러내 돌에 붙여서 꼭 바위에 붙어 자라는 느낌을 주고 있었어요. 엄청난 기술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쿠피아 또는 쿠페아로 더 많이 불리는 꽃나무예요. 쿠페아는 생육 환경만 잘 갖추어지면 연중 꽃을 피우는데요. 이상하게 가을만 되면 꽃시장에 짠하고 나타나서 겨울식물 투어에 소개를 해봅니다. 삽목이 굉장히 잘 되는 식물인 것 같아요. 목대를 보시면 대부분 2개 이상 합식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추위에는 조금 약해서 7도 이상 유지되는 베란다가 아니라면 실내로 들이셔야 합니다. 혹시 향기가 있나 맡아봤는데 향은 나지 않았어요. 다음은 제라늄입니다. 올해 봄까지만 하더라도 꽃시장에서 유럽 제라늄 이렇게 통틀어 이름을 붙여서 판매가 많이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제라늄의 상태들도 매우 건강했지만 정확한 품종명을 가진 객체들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놀랐어요. 특히 마담살롱, 호라이즌 애플블라썸 등등 제라늄 마니아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품종들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흰 무늬를 가진 품종도 있고 단풍잎 같은 잎을 가진 품종도 있어요. 아직 어린 삽목묘들이라 대부분의 품종이 꽃 확인은 어려웠던 점이 아쉬웠지만 정확한 품종명을 가지고 있으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꽃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막의 장미라는 별명을 가진 석화입니다. 이 식물은 굉장히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겨울이 되면 예쁜 꽃을 피워주는데 번식이 굉장히 잘 됩니다. 삽목도 잘 되고 접목도 굉장히 잘 되는데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여러 품종의 석화를 한데 접목하여 굉장히 화려하게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그분들처럼 다양한 색깔의 석화를 한 몸체에 붙여서 멋지게 키워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강건한 식물이라 죽이기가 힘든 식물 중에 하나예요. 제가 계속 갈등하는 시클라멘입니다. 오늘은 중형 품종과 대형 품종이 있었는데요. 작은 시클라멘을 오래 키운다고 덩치가 커지는 것은 아니에요. 토이푸들, 스탠다드 푸들처럼 품종 자체가 소형종, 중형종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예요. 스포를 조금 하자면 한 개 사왔습니다. 작은 걸 샀을까요? 큰 걸 샀을까요? 옅은 색감의 시클라멘이 없어서 살짝 아쉬워하는데 바로 흰색 꽃이랑 분홍색 꽃을 피우는 시클라멘이 입고가 되고 있었어요. 여름엔 꽃과 잎을 다 떨어뜨리고 휴면을 하는 굵은 식물입니다. 벌레잡이 제비꽃이에요. 그 중에서도 티나라는 품종인데요. 굉장히 크죠. 물론 제가 키우는 기간테아보다는 조금 작은 품종이긴 하지만 꽤 큰 품종이에요.
개인적으로 벌레잡이 제비꽃 중에 가장 예쁜 꽃을 피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는 모라넨시스도 있습니다. 모라넨시스는 중형종의 품종이고 역시 가을에서 겨울이 되면 귀여운 꽃을 피워줍니다. 나름 미양도 가지고 있어요. 크기가 작은 에셀리아나보다는 모라넨시스나 티나가 뿌리파리나 날벌레를 훨씬 잘 잡아먹으니 꼭 한번 키워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은 동백인데요. 일반 동백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품종의 동백입니다. 바로 블랙로즈 동백인데요. 얘는 동백이지만 꽃을 진짜 장미처럼 피워요. 검붉은 색의 겹꽃을 피우는 정말 아름다운 품종입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수영을 좀처럼 찾지 못해서 오늘은 포기를 했는데요. 막상 집으로 돌아오고 나니 가장 눈에 밟혔습니다. 역시 겨울꽃의 대표주자 개발선인장입니다. 벌써 꽃을 피워버린 애들도 있네요. 이름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크리스마스를 즈음해서 꽃을 피우는 선인장이에요. 다양한 크기의 개발선인장이 있는데요. 당연히 화분의 크기가 커질수록 가격이 높아지겠죠. 대중소 정도로 크기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분홍색 꽃을 피우는 개발선인장도 있고 흰색을 피울 거로 예상되는 품종도 보이네요. 그 중에서도 크리스마스 캡투스 이름표를 꽂고 있는 이 화분이 가장 건강 상태와 꽃달림이 좋아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오셔서 구입을 하게 되신다면 이거를 구입하면 내년까지 단정한 수영으로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칼란디바입니다. 역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맘때 꽃을 피우는 식물인데요.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짧아지면 꽃을 피우는 단일 식물의 대표 주자예요. 역시 다양한 색깔의 꽃을 피우는 품종들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꽃꽃을 피우는 것을 카랑코에라고 하고 겹꽃을 피우는 개체를 칼란디바라고 부릅니다. 키우는 방법은 같으니 취향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명석곡입니다. 대명석곡은 지금쯤이면 꽃눈 분화를 마쳤을 시기예요. 이제 꽃대가 자라나오기 시작해서 2월이 되면 정말 좋은 향을 가진 꽃을 피워줍니다. 보시면 올해 새로 자란 대공 잎 사이에 꽃대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건강 상태가 좋다면 한 대공에서 2개 이상의 꽃대를 올리기도 하는데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개체들이 꽃대를 2개씩 올리는 것 같아요. 꽃을 피울 때까지는 분갈이 없이 그대로 키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품의 클리핑 로즈마리입니다. 예전에는 클리핑 로즈마리가 구불구불하게 자라서 솔직히 쳐다보지도 않았었는데요. 요즘엔 엄청 예뻐 보이더라고요. 겨울이 다가오면 꽃을 어마어마하게 피워줘서 꽃 피는 로즈마리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일반 로즈마리보다 내한성이 뛰어나긴 하지만 중부지방 위쪽에서는 역시 노지 활동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구불구불하게 자라는 특성을 이용해 분재식으로 수영을 잡아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오늘의 마지막 주자, 역시 겨울꽃의 대표 주자인 포인세티아입니다. 잎이 꼭 꽃처럼 새빨개서 크리스마스 때 많이 판매가 되는데요. 이렇게 둥근 잎을 가진 포인세티아도 있고 요즘은 단풍잎처럼 생긴 잎을 가진 포인세티아도 보이네요. 개인적으로는 뾰족한 잎 포인세티아가 더 예뻐 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겨울 시즌에 볼 수 있는 식물들이었어요. 이어지는 다음 편 영상에서는 그동안 꽃시장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식물들, 구독자님들께서 어디서 구입할 수 있냐고 많이 질문을 해주셨던 식물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